안녕하세요. 윤윤TV 조경기능사 실기편입니다. 자, 오늘은 조경 시설물 그리기를 해볼 거고요. 자, 조경 시설물이 뭐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평면도고요. 이거 일반 저거죠. 도로변소공원, 근린공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휴게시설, 놀이시설, 포장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있는 게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렇게 표시된 게 포장시설이죠? 그죠? 이게 포장시설, 여기 휴게시설, 요 라인이 휴게시설이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일정한 어떤 행위, 휴식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된 공간이 이 조경 시설물이 들어간 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책의 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시설물이 종류별로 쭉 나와 있어요. 기능사 시험에서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이제 도면의 부지를 다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설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 시설물의 종류들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문제 제시할 경우 제시하는 규격으로 그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퍼걸러가 나왔다. 그러면 퍼걸러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퍼걸러가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길다란 직사각형 퍼걸러일 수도 있고 뭐 육각정자를 그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를 그리라고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책에 있는 요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라고 다른 책에 없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템플릿의 크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규격에 맞춘 템플릿의 크기를 제가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수치로 해놨어요. 100% 맞지는 않아요. 100% 맞지는 않고 지금 이 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더 작아요. 규격은 이러한데 템플릿에서는 이 크기에 맞춰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반으로 줄여서 좀 더 작게 이 그리는 크기를 드린 거고요. 대신에 규격에는 이 방식이라고 쓰게 되죠. 근데 그 외에 혹시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시설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용으로 하실 수 있게끔 나온 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평면, 옆에서 쳐다본 인면 그림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 거고요. 음수대, 휴지통, 조명등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도 또 인면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인면을 그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상에서는 빠져 있고요.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인면 그릴 일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면을 다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시설들을 휴게시설하고 놀이시설, 관리시설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요 밑에 휴게시설로 들어가 있는 얘네는 일종의 관리시설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을 그리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이거를 꼭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름 보시고 이거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특별하게 제가 이 용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놀이시설 그리기 예제에서 미끄럼틀, 그네, 시소 같은 경우는 그리는 방법이 요 순서대로 그리시면 돼요. 먼저 템플릿 네모 20으로 이제 연하게 그리신 다음에 네모 8로 진하게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까지 이렇게 자를 대고 그려주시고 밑에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수라든지 길이가 내가 어느 기울기로 계단이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슉 내려가잖아요. 어느 기울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의 크기, 개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지금 제가 한 것만큼 요 8보다는 조금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로의 길이를 준 게 있어요. 만약에 주면 여기 이 길이를 늘려서 맞추시던지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규격에 맞춰서 그리는 게 기본적인 조경 설계의 룰이에요. 스케일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를 신경 써서 할 수 있느냐를 시험에서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네 같은 경우는
2연식인데요. 옛날엔 3연식 그네도 있었고 아직도 3연식 그네를 써놓은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이 3연식을 하면은 중간에 있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데를 타려고 애가 이렇게 가다가 이 양쪽에 있는 데에서 그네를 맞아서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3연식을 안 하고 2연식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은 2연식 두 개를 붙여서 4연식으로 하되 이것도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꼭 끊어서 두 개씩 혹은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게끔 바뀌었어요. 시설물이.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반 나누고 반에 반을 나누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를 잡으시는 건데 여기를 잡으시는 거는 네모 6, 5? 요 정도 잡으셔도 돼요. 여기 사람 엉덩이가 닿는 데인데 네모 5나 6이면 그게 이 이전에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요 자가 우리 수업에서 제가 꼭 사야 된다고 한 자가 템플릿, 종합 템플릿 자였잖아요. 거기에 보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밑에 뭐가 적혀 있죠?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얘의 규격, 그러니까 얘의 크기예요. 크기에서 여기에 만약에 10이 적혀져 있으면 10분의 1일 때 10m, 그러니까 10분의 1일 때 10cm 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로 1대1 비율로는 1cm예요. 그래서 1대 100으로 하면 1m가 돼요. 이해되세요? 1대 10으로 하면 1cm가 10배만큼 주는 거니까 1cm가 10cm가 돼요. 1대 100으로 하면 1cm가 100cm가 되는 거죠. 센치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케일 개념을 기사 산업기사는 100%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서 설명을 길게 하는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대1 우리가 원래 쓰는 자에 1cm가 1대 100으로 하면 1m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밀리미터, 우리의 규격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1200이면 1.2m예요. 1.2m니까 뭐예요? 여기서 0 두 개 탁 떼버리면 걔가 템플릿에서의 크기인 거예요. 네모 1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템플릿에 이 네모를 다 외우시면 미끄럼틀 빼고 나머지는 거의 규격도 암기가 되시거든요. 근데 기능사는 너무도 좋게도 규격을 다 줘요. 규격을. 기사 산업계산 규격을 안 주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다 외워야 되는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 규격을 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된다? 1대1 자, 우리가 원래 쓰는 그 자에 1cm를 1m로 하면 1대 100 스케일이 된다. 템플릿자 밑에 있는 숫자는 10분의 1이라서 0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 0을 하나 소거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m면 0을 하나 소거하니까 뭐예요? 네모 10이 1m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 맞춰가지고 하시는데 사람이 엉덩이를 대고 그네를 타는 게 50cm, 60cm 우리가 아는 의자 크기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모 5나 네모 6을 쓰면 50cm나 6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먼저 스케일이랑 그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강의를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살짝 그랬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그리는 거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시면서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소 같은 경우도요. 네모를 네모 22로 그리신 다음에 반 나누고 중간 반은 진하게 그러니까 세로 반은 진하게 하고 가로는 다 연하게 해가지고 4등분을 합니다. 사람이 반을 찾는 거는 금방 찾아요. 재보지 않아도. 근데 반에 뭐 3분의 1을 찾는다 뭐 이런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지금 계속 반에 반 하고요. 또 템플릿차 안에 이렇게 반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을 찾는 거는 쉽고 그 반에 반을 찾으신 다음에 그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늘건하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하게 마무리해서 그어주신 다음에 양 끝에 동그라미는 프리핸드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그리는 게 좀 까다롭고 요 세 가지 중에서 요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합쳐진 형태가 조합놀이대인데요.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기능사에선 조합놀이대를 그려라 라고 쭉 따로 나온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조합놀이대를 아예 현황도상에다가 놓고 따라서 그리라고 똑같이 따라 그리라고 하는 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운동시설로 넘어가면요.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평행봉,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단 철봉, 너무 많죠. 자, 요렇게 장으로 된 것도 사실은 요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다시 요즘은 인라인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기능사에서는 사실 무슨 장이 잘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지금까지는 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도면이 좀 많이 작아요. 기사 산업기회사에 비해서. 1대 100 스케일로 그리고 A3G에다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작으니까 얘네들은 안 나오는 거죠, 거의.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운동시설로 밑에 있는 평행봉,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단 철봉이 나와요. 그중에서 3단 철봉이 제일 쉽게 나오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서 얘가 평행봉이고요. 얘가 허리 돌리기, 얘가 윗몸 일으키기예요. 그리고 얘가 요런 거가 팔굽혀펴기인데 지금 제가 팔굽혀펴기 이렇게 그린 거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바가 있어가지고 그 발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로 된 그 팔굽혀펴기가 제가 이게 이쪽에서는 마우스가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팔굽혀펴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뾰져나온 요런 게 된 게 있어서 사람이 여기 양 끝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는 여기를 잡고 하는 거죠. 여기나 요런 팔굽혀펴기도 있어요. 요런 팔굽혀펴기도 있는데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철봉처럼 그리면 되겠죠. 대신에 높이가 작아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런 팔굽혀펴기보다는 요런 거를 선호해서 그리는 게 이거 철봉이랑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요것도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 주로 그린다. 그리고 3단 철봉은 요거가 더 올라가서 길기만 하면 되죠? 철봉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철봉의 인면, 철봉의 인면 여기 있을걸요? 여기 있죠, 철봉의 인면. 철봉은 놀이시설이기도 하고 운동시설이기도 해서 두 개 다 중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철봉은 요렇게 그려진다. 얘네들은 그러면은 인면을 그린 일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나중에 팁으로 알려드릴 때 얘가 안 지나가게 그리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인면을 그릴 일이 별로 없고 평면으로 요즘에는 요 주민운동시설을 넣으라는 게 가끔 나온다. 종류는 이런 게 있고 그리는 거는 이렇게인데 얘는 제가 그리는 영상을 찍어놓은 거는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 진짜 나온 기출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규격하고 얘하고 연결해서 그리는 방법을 그냥 한 번씩 봐두시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헷갈리시면요. 일단은 내 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크기일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리시고 규격 대충 쓰세요. 그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감점 당하지 않아요. 감점 당해도 이제 소수의 부분 일부의 감점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시는 게 합격이 더 되기 좋죠. 자, 그 다음 수경시설 하고요. 주차시설 보시면요. 수경시설은 연못 모르시는 분 없죠. 도섭지는요. 애들이 노는 얕은 물이에요. 요즘에 물놀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물놀이터에 얕게 물 받아서 애들이 막 들어가서 놀죠. 그게 도섭지예요. 그게 도섭지인데 옛날에는 도섭지를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를 두껍석 같은 걸로 덮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서 기출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은 놀이터에다가 접목시켜서 해놔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재질이 딱딱하기는 한데 약간 우레탄 같은 느낌이 이렇게 알알이 된 고무 블럭은 아니지만 딱딱한? 완전 딱딱하지도 않긴 한데 근데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무 블럭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일종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섭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출에서는 우리는 구시대적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는 구시대적인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천이 이렇게 생긴 게 벽천이에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요거 부분 요런 식의 벽천인데 실제 벽천은 이렇게 많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일자로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선 찍으면 끝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고, 시험에서는 요 벽천이 되게 빈번하게 나왔었어요. 그럼 인면 그리는 거 나와요? 네, 인면 그리는 거는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는데, 인면 그릴 때는 그냥 요렇게 얄쌍한 벽천을 그려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 맞춰서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정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하고, 요거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잘렸었나? 그래가지고 뭐 그냥 네모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었고, 한 번 있었고, 그 수강생 리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다. 근데 요즘은 또 이게 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또 한참 유행해서 많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인면을 그리라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이 벽천이. 뭐 그건 참고하시고. 자, 이건 계단식 벽천이라 그래가지고요. 캐스케이드, 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된 게 계단식 벽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잘잘하게 계단식으로 된 거고, 좀 크게 가면 요렇게 가는 거죠. 뭐 크게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그냥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커 보이는 거지. 실제 스케일로 하면 얘가 그렇게 안 커요. 그렇게 안 큰 애여가지고, 요렇게 그려지시면 되고, 사실 요렇게 작은 애들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3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 분수는 여기, 그림 여기 있죠? 바닥 분수 모르시는 분 없죠? 바닥 분수 생긴 그 인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바닥 분수의 단면을 그리는 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분수는 이게 지금 면을 기준으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지금 요 도섭지 같은 경우고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연못이라고 하지 분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수 원래는 이 밑으로 당연히 이 펌프하고 뭐가 막 다 있어야 될 건데, 조경 기능사에서는 거기까지 시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놓은 것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까지만 해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볼라드는 요거예요. 요게 볼라드고, 얘가 지금 카스토퍼입니다. 카스토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 진짜 없을 거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차 세울 때 차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설치 요즘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카스토퍼. 근데 문제에서 카스토퍼를 하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카스토퍼가 뭔지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요 카스토퍼의 크기가 요렇게 있는데, 카스토퍼 크기는요, 사실은요, 꼭 정해진 규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형태만 잘 그려주시고, 카스토퍼 크기는 그린 거 그대로 규격을 써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자, 보시면, 시설물을 그릴 때 조금 특이사항인 것들을 제가 해놨어요. 뭐,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더 많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얘는요, 이게 지금 파고라 안에 벤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고라 안에 벤치가 들어가 있는 거를 표현하다 보니 원래는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파고다 뚜껑이 보이지 벤치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게 파선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있다고 표시해주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린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해주는 게 파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지금 파선으로 평의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할 경우만 그려줍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벤치의 방향 중에서 얘는 등벤치인데요. 여기가 등 대는 부분이에요. 그럼 등 대는 부분이 식물 쪽으로 가야죠. 얘를 거꾸로 놓으면 우리는 이 길 쪽으로 등을 대고, 이렇게 되면 길 쪽으로 등을 대고 식물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식물을 바라보는 쪽으로 보통은 안 하죠. 의자 배치를.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물 쪽으로 등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게 사소하지만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 철봉하고 그네인데요. 얘를요, 방위를 생각해 볼게요. 이쪽이 북쪽인 거랑 이쪽이 북쪽인 거랑, 자, 이쪽이 북쪽이면요, 이쪽으로 동서 방향이죠. 얘는 이쪽으로 동서 방향이죠. 자,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칩니다. 그러면 해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가 가는 거에 따라서 해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철봉 잡으면 내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네도 마찬가지죠. 이쪽 방향으로 보고 타면 내 눈 이렇게 되죠. 근데 남북 방향으로 방향을 해놓으면 지금 요 상태에 요렇게 그려놓으면 뭐 해가 지는 거가 이쪽 이렇게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얘네도 배치를 할 때 그 어느 보고 있는지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까똑이 왔네. 여기 지금 플랜터 그리기 보시면 요렇게 흙에 따라서 플랜터 그리는 게 문제 요구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특이사항으로 그리는데 그 흙의 요구를 계산해서 배수판, 배수용, 육성용 토양을 더해서 놓고 그거보다 더 높게 해가지고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거는 문제에서 나온 룰을 상당히 상세히 읽고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해냈고 복원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다른 책들에서 먼저 했고 그거를 변형해가지고 나온 건 제가 복원을 했거든요. 복원을 해서 이거랑 맞물려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켜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규격 및 템플릿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 해놓은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 규격은 이제 문제 요구 조건에서부터 따오시고 문제 요구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를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뭐 적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 옆에다가 100분의 1 기준으로 템플릿자에서 몇 번을 사용하면 되는지 뭐 자를 그냥 이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표시를 다 기출문제마다 해놨거든요. 최대한 독학을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시설물은 이걸로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장시설인데요. 포장시설은 여러분들이 평면은 당연히 평면 요 기호로 해서 해야 되고 단면은 여기 지금 있는 부분을 그 해당 지역에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거든요. 요게 지금 평면에서의 표기 요렇게 있죠. 얘네가 단면에서는 요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죠. 다 여기 두 줄이죠. 요거를 경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석은 요렇게 해서 얘가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얘네가 좀 이어진 건 아니고 떨어져 1m, 1200, 1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된 애들이 요렇게 아이고 너무 못 그리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못 그린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작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얘를 확대해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작기는 하지만 다 확대해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저는 얘만 확대해서 쓴 거예요. 책마다 교수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뭐가 하나가 정답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일괄되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만 하시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표기 방법도요. 이렇게 표기 방법 1, 2, 3 해서 이렇게 일자로 하는 방법과 물결 무늬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만 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갔네요. 저는 요 방법을 선호해요. 요거나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요렇게 건축에서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일자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일자가 더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저는 요거를 선호해요. 왜냐면 그냥 프리핸드로 이렇게 그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호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되 표기 방법 3은 추천하지 않아요. 표기 방법 3으로 해도 되긴 한데 요걸로 하면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모래 포장이야 요렇게 됐지만 이런 소형골 블록 포장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그리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독성이나 미관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출선처럼 빼가지고 포장명을 써주시면 포장 요렇게 해주시면 이게 포장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하는 거는 도면 들어가셔가지고 설명을 더 드릴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템플릿의 요 규격을 보고 이 템플릿을 뭘 사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그 다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템플릿에 나온 것의 규격을 어떻게 보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뒤로 영상에서는 그리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그냥 그리는 것만 그냥 그 영상을 제가 붙여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